안녕하세요. 이나무의 품질잡이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자, 2026년 1회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세 개의 부품이 병렬이던 전시로 결합된 시스템의 구성 부품의 고장률은 각각 람다1, 람다2, 람다3이다. 그리고 각각의 부품 고장률은 지수분포를 따른다. 시스템의 평균 수명을 구하시오. 일반적으로 병렬 연결을 할 때 람다가 동일하면 계산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을 람다분의 1을 하고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것처럼 람다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구할 때 어쨌든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자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아까처럼 확률이 되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우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파스칼의 수를 연결을 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일 때는 1이에요. 그러니까 세타에서는 람다 1분의 1이 되죠. 그다음에 두 개일 땐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물론 이건 플러스였죠. 그래서 두 개일 때는 람다 하나씩이 두 개고요. 이게 하나예요. 여기가 두 개짜리거든요. 두 개가 하나인데 이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개를 연결하게 되면 이게 하나짜리가 세 개예요. 람다 1분의 1, 람다 2분의 1, 람다 3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항상 1이 돼야 돼요. 하나만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람다 2분의 1,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람다 3분의 1, 마이너스 람다 1, 람다 2 더하기 람다 3분의 1, 플러스 람다 1 더하기 람다 2 더하기 람다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간단하게 되는 거죠. 그 4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1, 4, 6, 4, 1이니까 하나짜리가 4개 플러스, 2개짜리가 6개 마이너스, 3개짜리가 4개 플러스, 그 다음에 4개짜리가 1개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4 더하기 6, 4 빼기 6 더하기 4 빼기 1, 그럼 1이 되죠. 8하고 7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런 형태의 조합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문제를 만들려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세타 S는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 전부 이제 공통인수로 다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다 굳이 구할 게 아니라 람다분의 1인데 이 자체가 이제 앞에가 람다분의 1이라는 형태가 붙게 되잖아요. 근데 이 위에 이 곱하기를 다 사실은 10의 마이너스 3승이 들어가니까 위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10의 3승 바로 이게 람다원이니까 1분의 1 플러스 이게 2죠? 예. 2분의 1, 람다 2, 그 다음에 람다 3, 3,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람다 1 더하기 람다 2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람다 3니까 4가 되죠? 그 다음에 람다 2, 람다 3니까 5분의 1 되고요. 그래서 2 더하기 3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람다 1, 2, 3를 다 더하는 거니까 6분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면 간단하게 1216.66667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위를 붙여야 되는데 이 단위가 뭐 여러분들이 안 붙여도 이 경우에는 맞게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맞게 해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사실 이 답이 맞으면 많은 거기 때문에 얘가 맞으면 돼요. 얘가 맞으면 되고, 실제로 그 끝의 수는 사실은 안 보거든요. 이 범위로 값을 줘서 나오죠.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216.66에서 1216.67, 뭐 답이 이렇게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맞게 해주는데, 원래는 이 단위가 없으면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 설명할 때, 다른 건 모르지만 수명하고 고장률을 구할 때는 반드시 단위를 써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거는 만약 람다를 구하라 했으면 안 해도 되죠. 포 아우가 있으니까 같으니까 안 해도 되는데 시간을 구하면 원래는 써주는 게 정답이에요. 나머지는 대개가 문제에
이런 걸 줄 수밖에 없잖아요. U는 얼마고 단위가 붙고요. 시그마는 얼마다. 단위가 붙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데이터. 그래가지고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거북충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우리가 이걸 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VX바를 구하라 그러면 단위가 제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위가 제곱이 되면 아주 이상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는 우리가 인정해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정해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로로 해가지고 단위를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꼼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 끝에 분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문제의 단위가 있으면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 신뢰성에서 수명을 물어보는 건 람다를 주지 시간을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할 때 쓰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면 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들이 돌고 돌고 있거든요. 돌고 돌고 있는데, 지금 그 18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출문제가 지금 실려 있죠. 그럼 이 문제가 한 열대 번은 나왔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왔던 문제들의 패키지로 공부를 하셔도 전체적으로 80%는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봐야 되겠지만은 이론편에 있는 문제들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거는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도 전부 나왔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녹음할 때 2022년인가 아마 그 실기 문제 이론책을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나왔던 제 기억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해온 건데 그게 그 옛날 거니까 안 나온다가 아니에요. 그 자체가 문제가 은행에 들어있는 거예요. 문제 은행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본문에 있는 문제들이 다 시험 문제입니다, 사실. 100%다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비슷하게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나왔던 기출 문제들은 반드시 외워둬야 돼요. 자,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불출한다라는 말이 나오면요. 내보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불량은 아니지만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내는 것을 원래 내놓으면 안 되죠. 이걸 내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채용했다. 그래서 특채라고 합니다. 예, 이 특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형태가 되죠. 그 다음에 부적합의 원인을 제거하고 원인 제거가 있으면 시정이 아니에요. 시정은 원래대로 하는 거죠. 예, 조치를 하는 거고 시정 조치라고 해야 됩니다. 원인을 제거한다 그러면 시정 조치가 되고 재발 방지를 한다. 그럼 예방 조치는 뭐냐면 예방 조치는 뭐가 나오냐면은 잠재적인 부적합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 이 접두사가 붙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잠재적 부적합 또는 기타 원하지 않은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한다. 그럼 이제 예방 조치가 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점수 채점을 어떻게 하냐면은 개당 2점씩으로 채점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것처럼 이렇게 번호가 주어져서 구분이 된 것들은 각자 점수가 배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각자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요. 3번. 어떤 정밀기의 부품의 재질의 순도는 98% 이상이다. 이 공정에서는 부적합 확률이 0.5% 이하인 노트는 합격시키고 부적합 확률이 6%를 초과한 노트는 불합격시키는 계량 비준형 일회 샘플링 검사를 하고자 한다. 이때 특성치는 대개 정규 분포를 하며 시그마는 0.75%이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하죠. 자, 여기서 이제 계량 비준형 일회 샘플링 검사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샘플링 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봐야 될 게 어떤 정밀기계의 재질의 순도는 98% 이상이다. 이게 규격이란 뜻이에요. 규격. 98% 이상이라는 게 규격 하한이라는 얘기죠. 평균치가 아닙니다. 평균치 같으면 평균치란 말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불량률 보증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적합 확률이 0.5% 이하인 노트는 합격시키고 P0라는 얘기죠. 부적합 확률이 6%를 추가했다. P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P0, P1을 감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P0, P1을 감을 잡아가지고 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샘플의 크기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가 이 수표에서 구하라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문제가 수표가 주어졌는데 여러분들이 의외로 수표를 볼 줄 모르더라고요. 수표에 대해서 모르길래 제가 당황을 많이 했어요. 아니 왜 수표를 모르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 수표를 보라고 카페에 들어가면 여기 뭐가 있냐 하면은 기초 강좌가 있어요. 필수 강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열어보면 여기에 실기시험 응시 유의사항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이게 꼭 이 보라고 지금 실기사항 유의사항을 해가지고 살렸는데 이거 읽어봐야 되고 맨 앞장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풀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경사 필기 실기를 위한 기본교육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강좌가 있는데 종합용 계산기 사용법, 수업용 수치 보는 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운 자료,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셨으면,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어렵지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안 본 것 같아요. 안 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수표 방법을 모르니까 환장하는 거죠. 수표를 일단, 이게 일반 수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수업용 수치표 없어요. 이 표가 지금 없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뭐냐 하면 계수기준형 샘플링 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설계 보고 요게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못 보시더라고. 이거는 일단은 계량기준형 표거든요. 계량기준형 표가 이렇게 잘라서 나와요. 그러면 요 공식대로 계산하면 요 범위 내에 있을 때 n과 지제로 값을 주는 거예요. 지원값은 없죠. 네, 지원값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지원으로 계산해가지고 공식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틀립니다, 원래. 설계를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지제로 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예를 들면, 여기서 말이에요. P0가 0.5이고 P1이 6%잖아요. 그럼 0.5%하고 6%면 0.5%하고 이렇게 6%니까 여기에 딱 숫자가 여기는 있는데 여기 6%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풀지? 하면서 그냥 당황을 하는 거예요. 당황이 아니고 여기에 범위가 있잖아요. 예, 여기 범위가 6%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 두 개를 그대로 연결을 하게 되면 1.99에서 8인 거예요. 1.99에서 8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찾으면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범위 안에 들어가면 된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n하고 k는 그냥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이거 그냥 점수 주는 거죠, 그냥. 그리고 위 조건을 만족하는 x바이를 구하시오. 그랬으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한 대로 m0를 놓고 항상 밑에는 x바이이고 위에는 x바이다. 그리고 밑에는 규격이고 위에는 규격이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k 시그마고 여기는 마이너스 g0 시그마다. 여기는 플러스 G0 시그마고 여기는 밑으로 가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중심이거든요. 올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위로 가니까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K 시그마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규격 X바 L을 구하는 거니까 L이 있으니까 L 플러스 K 시그마가 되죠. 그래서 L 플러스 K 시그마. 그래서 98 더하기 1.99 곱하기 0.75 뭐 이렇게 하면 99.4925%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안 써도 여기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아예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할 때 여기다 또 x 바 u를 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그렇습니다. x 바 u를 구하는 것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두 개 다 구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x바 l을 구해야 될 때는 x바 l을 구해야 되고 x바 u를 구해야 할 때는 x바 u를 구해야 되고 둘 다 구해야 할 때는 둘 다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망복이냐 망대냐 망소냐 할 때는 요거 결정할 때 결정하면 되는 거죠. 이 자체가 클수록 좋은 거냐 작을수록 좋은 거냐 아니면 어떤 수렴값이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판정 기준 만들 때 적용을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지난번에 내가 나올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보통 KS 표시 인증 심사 기준이 원래 두 개인데요. 제조하고 공장 분야하고 서비스 분야. 사실 하나 더 있어요. 환경 설비가 또 하나 더 있는데
환경 설비는 KS 표시 인증 제품하고 똑같습니다. 대신 환경 설비만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건 외울 필요가 없는데 기술사 시험에 이번에도 나오고 막 하는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좀 넣어놔야겠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사책도 필기책이 내년도에는 대폭 수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ISO 9001이 바뀌어요. ISO 9001이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시험 범위 조정에 좀 들어갔어요. 시험 범위 조정에 좀 들어가서 내년도 되면은 전부 책을 다 새로 구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KS 표시 인증 심사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 심사 항목은 5가지죠. 그래서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서비스가 다 붙어요. 서비스는 서비스 품질 경영 관리, 그리고 서비스 운영 체계, 그리고 서비스 운영, 서비스 인적 자원 관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 품질 경영이고 이게 뭐냐면 표준이에요. 주로 표준류를 작성하는 걸 운영 체계라고 하고요. 운영은 실제로 실행을 얘기합니다. 실행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고 인적 자원 관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설 장비 환경 및 자원 관리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통 이 경우에는 이 정도만 외워도 왜냐하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품질 경영 관리, 자재 관리, 그 다음에 공정 관리인데 공정 관리라고 하지 않고 공정 땡 제조 설비 관리, 그 다음에 제품 관리 이게 뭐냐면은 자재, 공정, 제품이에요. 거기다가 제조 설비 관리를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 설비 관리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검사를 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검사 설비 관리. 이건 좀 어렵잖아, 말이. 그래서 시험, 검사 설비 관리. 이렇게 한 거예요. QC고 이거는 이제 자재, 공정, 제품.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을 해서 5가지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품질 경영 관리 같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이렇게 항목별로 쪼개져 있는데 항목별로 쪼개져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것에 대한 표준은 이걸로 다 모은 거고 여기는 실행은 다 이걸로 모은 거예요. 표준과 실행으로 나눠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가 사실은 서비스는 서비스 접점이라 그래가지고 서비스 상태에서 고객한테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전달하는 과정에 서비스가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제품 관리하고 달라서 작업자가 곧 서비스 접점이 되는 거죠. 서비스 접점이 되기 때문에 이 접점 상태의 품질 관리가 인적 자원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 환경 자원 관리 여기는 이제 원래는 소비자 보호 환경 및 자원 관리에 소화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는데 환경 및 자원 관리 근데 여기는 같아요. 근데 여기는 소비자 보호잖아요. 제품을 팔고 나서 관련되는 건데 여기는 뭐냐 하면은 서비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자체 안전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종업원하고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시설 장비로 일단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직원들까지 같이 보호를 해야 되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라고만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설과 장비를 보호하면, 그러니까 좋게 유지하면 그 서비스를 받는 고객이나 일을 하는 종업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전을 중시하다 보니까 사실상 안전 환경 및 자원 관리인데 안전이 시설 장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물건을 돈 주고 사는데 여기서는 바로 서비스가 바로 일어나는데 제품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져가서 이제 일을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때에 대해서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비자 보호가. 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알면 확실하게 외울 수가 있으니까 확실하게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이것도 무지하게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어느 공장에서 종래에 생산되는 탄소광의 시험편의 시음과 항장력 사이의 상관계수 오제는 0.749였다.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최초 재료 중 일부가 변경되고 혹시 모상항계수가 달라졌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크기 100인 시험편에 대해서 지름과 항장력을 추정하여 상관계수를 계산했더니 R은 0.838이었다. 재료가 바뀜으로써 모상항계수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상관관계가 이미 있어요.
달라졌느냐라고 했다는 얘기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상관관계가 없으면 모르기 때문에 R을 추정할 때 이것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정규분포를 쓸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T분포를 써요. T 검정을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건 있어요. 존재하죠. 존재하면 상관계수 R이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을 하게 되면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표준정규분포화가 되는 거죠. 표준정규분포화가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상태에서의 변화는 표준정규분포로 옮겨서 관리를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계수의 변화 유무 검정은 정규분포를 쓰는 것이고 변형정규분포를 쓰고 일반적으로 모를 때는 정규분포 사용되지 않는데 있는 점인 줄 아는데 정규분포 어떻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적용 못하고 원래 T분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상계수가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느냐? H1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로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H0는 로는 로 제로다. 그럼 로 제로가 얼마냐? 0.749라 그랬거든요. 0.749다. 그러니까 0.749라고 쓰던지 로 제로라고 쓰던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당연히 알파는 5%죠. 근데 이것을 하기 전에 먼저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R 0.838은 얼마다?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옮기면 1.21442가 나오는데 두 번째는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우 제로 즉 0.749는 얼마냐? 이것도 해놔야 되는 거죠. 0.97067다. 예, 이거 계산은 계산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의 계산기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사용법을 확인을 해보시면 하이퍼탄젠트 역함수를 누르는 방법을 해놨습니다. 이거 무조건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잘 나오는 문제예요. 보통 1년에 한 문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면 통계량을 기대값으로 빼고 그다음 표준 편차의 통계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이거 이 지제로가 되죠. 그럼 지제로는 얘가 통계량이거든요. 1.21442를 0.97067로 뺀다. 그 다음에 밑에는 뭐가 돼요? 표준 편차로 나눠야겠죠. 표준 편차가 어떻게 됩니까? 루트 n-3분의 1. 왜? 원래 마이너스 1은 기본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상관계수 로제로가 들어갔잖아요. 로제로에 의해서 치환됐으니까 이게 하나가 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어떻게 했냐면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제로 또 치환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또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루트 100개에서 3개가 빠진 형태로 나눠지게 된다. 이게 이제 표준 오차죠. 루트에서 나눈 건 다 표준 오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값이 2.40066이 나왔거든요. 자, 이렇게 나면은 여기서는 계산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왜? 알파가 5%니까 아시다시피 이것이 기각력이 1.96이거든요. 그러니까 2.4니까 기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바로 기각되었다라는 게 나오게 돼요. 근데 문제는 95% 신뢰 한계를 구하라요. 그럼 신뢰 한계를 구하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를 갖고 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749는 이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게 모수가 아니니까 이제 이건 필요가 없죠. 그래서 1.21441을 가지고 한다. 자, 그러면 우선 실내 구간이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그러면 0.838인데 이게 1.21441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실내 구간은 어떻게 구하느냐?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의 추정이죠. 예, 이건 뭐 안 써도 상관은 없는데 1.21442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5%니까 1.96 곱하기 시그마 x바잖아요. 시그마 x바니까 루트 9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1.21442 플러스 마이너스 0.19901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상태로 끝나면 이건 거버려요. 왜 거버리냐 하면은 이거잖아요. 지금 구하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하이퍼 역함수 로에다가 로가 지금 현재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요걸 계산하면 이 범위가 나오게 되는데 이 범위가 지금 1.01541에서 1.41343이라는 얘기예요. 즉, 요 범위가 풀면 요 값하고 요 값이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이 값에다가 앞에다가 다 탄젠트 로를 붙이는 거예요. 탄젠트를 다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얘하고 얘가 약분이 돼요. 약분이 돼서 로의 추정치가 나오는 거죠. 즉, 탄젠트 하이퍼 1.01542라고 탄젠트 하이퍼 1.41343 이렇게 이제 답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요 값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계산기를 때리면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로에 대해서 이런 게 붙었거든요. 이게 이제 까딱하는 형태가 붙었는데 이 까딱하는 형태를 붙였다는 것은 추정치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렇게 되는데 뭐 여기서는 뭐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느냐? 아, 그건 상관없다고 그랬죠? 예, 그건 뭐 상관이 없고 어쨌든 추정치니까 다 붙으면 돼요. 6번 2의 4승, 6번 2의 4승형 실험을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교락법으로 실험을 하려고 한다. 이제 블록 나누는 건데,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금방 하죠, 사실. 예,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건 어렵지 않죠. 네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건 좀 복잡한데,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누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A, B, C, D를 블록과 교락시켜서 실험하기 위한 실험 배치를 하시오. 자, 그러면 이제 이 풀이 과정은 이게 A, B, C, D면 인수전개가 제일 편해요. 그래서 A, B, C, D를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면 이거의 블록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블록으로 두 개를 구분하겠다. 마이너스 1로 하게 되면 두 개가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풀어가는 건데 그냥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과정 생략하고 이것만 쓰면 돼요. 이거 생략하고. 근데 이 자체가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 얘가 짝이잖아요. 네 가지가. 그러니까 네 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짝과 홀로 구분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다. 네 개가 다 있으니까. 홀짝으로 구분을 하는 거니까, 내용이 쭉 들어갔을 때, 뭐가 됐든 상관은 없거든요, 번호가. 음, 먼저, 짝은 어떻게 되느냐? 짝은 두 개씩 있는 거죠. 근데 1이 먼저 짝으로 들어가요. 여기는 홀만 들어가면 되니까, A, B, C, D가 들어가고, 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11, 121, 1331이고, 그 다음에 14641이잖아요. 이게 없는 거예요. 0. 이게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짜리거든요. 한 개짜리가 네 개란 얘기예요. A, B, C, D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합치면은 8이죠. 예, 8이고요. 이번에 요걸 합치면은 1보다 작아요. 이게 들어와야 8이 되거든요. 8과 8이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 개짜리가 네 개란 얘기거든요. 쓰면서 맞으면 되는 거죠. A, B, C, A, B, D, A, C, D, B, C, D. 이러면 이제 들어간 거고, 이건 두 개짜리가 여섯 개, 한 개거든요. 여섯 개가 있고 한 개는 네 개짜리겠죠? 네 개짜리는 말할 것도 없이 A, B, C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 개니까 A, B, A, C, A, D, B, C, B, D, C, D. 그러면 여섯 개가 지금 들어간 거죠. 그럼 간단하게 이게 인수전개를 안 해도 상식적으로 바로 이 자체가 짝이기 때문에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네 개짜리가 있을 때 세 개짜리가 하나도 없으면 그놈이 교락이다. 그럼 네 개짜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풀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인수전개를 안 하고도 사실은 내용을 넣을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인수전개를 통해서 구분을 해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여기는 지금 플러스가 들어가고 이게 마이너스가 들어갔죠?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1이 들어간 것을 맨 앞에 놔야 되느냐 하는데 뭐 그거는 상관은 없어요. 번호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1이 있는 것을 주 블럭으로 한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지
1이 들어간 것을 맨 앞에 놔라.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이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홀짝만 구분할 줄 알면 뭐 되는 거니까 그냥 끝나는 거고. 7번은 문제가 좀 애매하게 나왔어요. 관리도 문제가 굉장히 이상하게 이번엔 출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도 문제가 뜬금없이 X발 관리도 하고 이거 합쳐진 게 시험 문제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출제를 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수가 15점이 안 나오니까 앞에 어거지로 이걸 넣어가지고 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두 문제가 돼야 되지 다른 문제가 아니거든요. K공정의 어떤 품질 특성은 평균치 130, 표준편차 14.8인 정균표를 따른다. 이 공정은 관리상한 145.8, 관리하한 114.2인 N-4인 관리도로 관리 중일 때 공정 평균이 10만큼 증가했을 경우에 검출력을 구하라.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공정 평균이 U-가 10을 플러스를 하면 되죠. U-가 140이 된 거예요. 시그마는 그대로란 얘기죠. 그럼 검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검출력은 이게 평균이 올라갔으니까 관리 상한으로 벗어날 거 아니에요. 관리 하한은 안 벗어나겠죠. 그래서 X바가 UCL을 벗어날 확률, 물론 LCL을 벗어날 확률도 플러스를 하면 되는데 이건 거의 제로가 나옵니다. 보시면. 그러면 이 자체를 G로 바꾸면 UCL이 145.8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140을 빼고 표준 편차가 14.8이지만 표준 오차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루트 4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7로 나누게 되는 거죠. 7.4로 나누게 되고 이 앞에가 5.8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0.78이 나오네요. 자, 0.78이 나오면은 정규분포 수표를 이용하면 되죠. 0.78이면 G값을 얘기하는 게 이게 G값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0.78 그러고 하면 0.2483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LCL이 114.2에서 140을 빼면 이게 얼마가 될까요? 이거 대략적으로 한 26, 마이너스 26에다가 이거를 7로 나누면 3, 7은 4, 7, 20, 거의 4에 가까워요. 거의 4가 되면은 0, 4개,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 됩니다. 무시하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이렇게 저처럼 계산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무시하는 수준이 돼야 될까요? 우리는 이게 1.5류예요. 평균이 올라갔잖아요. 평균이 올라갔는데 LCL을 벗어난다는 얘기는 평균이 내려갔다라고 이해하는 경우예요. 올라간 걸 조치를 했는데 내려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하면 내려간 값을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더 나쁘게 하는 거죠. 이거 나오면 아주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엉뚱하게 돼가지고 에나멜 공정의 도장정을 시료 1000m당 피노를 수를 측정하였다. 그래서 시료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1000이란 얘기죠. L은 1300이란 얘기입니다. 이 문제에 적합한 관리도의 명칭. 이게 결점수잖아요. 결점수고 n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결점수가 n이 변하니까 당연히 유관리도가 들어가야 되죠. 예, 당연히 유관리도인데 이유는 결점수고 부적합수 그리고 포화성분포를 따른다. 포화성분포를 따르는 거는 당연히 맞죠. 그래서 부분물의 크기가 다르고 유관리도를 활용한다. 뭐 이렇게 얘기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성분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죠. 두 번째 문제가 세 번째 문제네요. 나에서 부분의 크기별로 관리도의 중심성과 한계를 구하시오. 네, 중심성과 한계는 이게 지금 합을 내줘야 되는데 합이 지금 없네요. 이게 합이 이제 이게 1.3 곱하기 5하고 1 곱하기 5니까 11.5가 되죠. 11.5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적합수의 합계는 32가 되네요. 그래서 센터 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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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가 되네요. 그래서 센터 라인은
11.5분의 32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센터라인이 계산이 될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부분의 크기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가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주어져요. N, UCL, LCL. 이렇게 답을 쓰게 하거나, 아니면 답지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N, UCL, LCL. 그래서 1.0과 1.3. 지금 이제 1.0과 1.3.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지가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지를 잘 보셔야 돼요. 때로는 UCL하고 LCL을 바꿔 적었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LCL이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뒤집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쪽으로 LCL, UCL로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풀이 과정에서 이렇게 놓은 다음에 이 답안이 이렇게 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답을 옮겨 놓은 거예요. 네? 요 타입을 넣는 거죠. 근데 이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자, 이걸 계산할 때 제일 먼저 계산하는 건 뭐부터 계산하느냐? 얘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얘부터 계산하는데 1.3인 경우를 먼저 해요. 왜 1.3인 경우를 먼저 계산하시냐면 계산기 순서예요. 얘가 음수가 나오면 1.0은 볼 것도 없이 음수예요. 얘가 양수가 나오면 1도 계산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이거 하나를 줄이는 거예요, 계산을. 계산 하나 줄이기 때문에 얘가 고려하지 않음이 됐기 때문에 얘는 계산하지 않고 그냥 바로 고려하지 않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플러스 쪽은 일단 써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계산은 얘를 하죠. 1.3이 그대로니까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요거를 다시 1로 바꾸는 형태로 하면 값을 금방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을 세이브를 시키는 거예요. 시간 세이브를 시켜가지고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풀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관리도 문제는 무조건 그림을 그려라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림을 그리고 판정하시오.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이게 보통 이 관리도 명칭이 2점이고요. 이거 2점짜리예요. 그 다음에 중심선화 관리한계 구간은 보통 3점입니다. 이거 이제 그리고 판정하시오 그러면 4 내지 5점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점수가 들어가는데 이게 10점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준 거예요. 이게 나다라가 2, 3, 5니까 얘가 5점 정도가 됐겠죠. 그렇게 해서 15점을 맞추려고 억지로 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여하튼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 제일 먼저 그릴 때는 얘를 먼저 그리는 거예요. 센터와 얘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관리도를 그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네모가 쳐져 있을 거예요, 칸에.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UCL 밑으로 점이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선을 그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 얘를 먼저 각 계산을 해야 돼요. 얘를 찍을 수는 없거든요. 이건 부적합수예요. 유관리도잖아요. U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U를 다 구해 놔야 되는 거죠. 이건 예를 들면 3점 얼마가 될 것이고 여기는 0점 얼마가 되겠죠? 여기는 3.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1점 한 6, 7 정도 될 것이고 이거는 3이니까 2점 얼마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 4 이렇게 해서 여기를 미리 다 구해놔야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쓸 것. 여기는 지금 작성을 제가 안 해놨는데 원래 이 값이 작성돼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여기에 안 써도 되는데 문제지에다가 그대로 써놓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지가 있고 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 밑에다가 이 숫자를 계산해서 쓰면 돼요. 왜냐하면 이 숫자는 맞건 틀리건 채점 안 해요. 과정상이 아니라 그래프의 타점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타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지 밑에다가 값을 써놔도 됩니다.
U라고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해놔도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따로 그리지 말고 그냥 그대로 쭉 쓰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놔야만 틀리지가 않고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상치가 없다는 게 이걸 미리 구해놨잖아요. 7이 넘어야 되는데 7이 넘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숫자 성 봤을 때. 5보다 다 작으니까 이거는 아웃 오브 컨트롤이 없다. OC가 없다고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 자체 네모 칸에다가 그냥 편하게 넣으면 되는 거죠. 이게 여기가 10개를 찍으면 되니까 잘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센터가 2.78이니까 여기 뭐 7대가 되니까요. 7하고 2.78이니까 여기가 8 정도가 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가 4 정도 되는 거고 여기가 2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78이니까 여기 3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직선을 긋고 2.78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7.78은 1이 데이터가 3개잖아요. 3개니까 이게 3이 들어가는 자리까지 7.78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이제 6, 4, 그러니까 6, 7, 5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부터는 좀 줄죠. 7.17이니까 이게 4부터니까 여기에 보면 7.17에서 8까지가 나오겠죠. 그 다음 다시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면은 일단은 되는 거죠. 90이니까 여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되니까 보통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틀리기가 쉬운 게 앞에 이걸 미리 안 구해놓으면 533까지는 잘 찍어요. 그래서 533을 찍어 놓고 얘가 그냥 5라고 그냥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이게 U를 구해놨으면은 5가 아니라 3점 얼마니까 여기쯤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0.7이니까 밑으로 뚝 떨어지겠죠. 1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0 정도 되니까 이렇게 됐다가 그 다음에 2니까 다시 1점 얼마니까 여기쯤 되는 거죠. 그리고 3이니까 2점 얼마가 되죠?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7, 8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2로 갔다가 그리고 4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를 미리 계산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값을 뺐는데요. 원래 여기 값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UCL, LCL 값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78, 696, 7.17, 172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값이 없어야 되죠. 급해가지고 지금 미니탭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미니탭 자꾸 여기가 0이 찍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교수들은 여기 0을 쓰면 긋는 경우가 있어요. 고려하지 않는데 0이라고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0이라고 쓰면은 불이익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이 자체 0을 지우면 이것도 미니탭에서 같이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 또 이걸 점선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로 미니탭은 이제 직선이잖아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 선에 대한 구애가 없는데 1950년대 일본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교수들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선이 아니면 긋는다라는 생각들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선으로 좀 해달라 이렇게 저기 그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중임선이고 지금 보면 데이터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여기 데이터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값이 조정이 돼서 나와야 되니까 채점할 때는 사실은 이 점들의 움직임을 보고 맞고 틀리고 합니다. 원래 채점할 때는 틀린 걸 찾는 거지 맞은 걸 찾는 게 아니거든요. 네, 틀린 걸 찾아가지고 감점을 해나가는 형태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5점이면은 요 점수가 4점이에요. 하나라도 틀리면 0점이 되죠. 근데 이게 왜 4점이냐면 마지막에 판정이 있는데 관리도가 관리 상태이다 또는 이상 상태다 이 말 필요 없고요. 관리 상태, 이상 상태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관리 상태잖아요? 근데 요게 들어가야 돼요. 요게 다 맞아야만 이거 쓰면 1점이 가산돼서 5점이 되고요. 여기 틀리면 이건 맞아도 틀립니다. 채점 안 해요. 그래서 4점과 5점이라고 구분이 되니까 그걸 구분 점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틀리면 이거 맞고 얘가 틀리면 4점이고 이게 맞고 얘도 맞으면 5점이다. 뭐 이런 정도. 구분 점수라고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처리 채점 기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표본 10개에 대해서 50시간 동안 7개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50시간 동안이라 그랬으니까 이건 정시 실험을 한 거죠. 네, 정시 실험을 했고요. N이 10개네요. 근데 7개만 고장 났으니까 중도 중단 실험이네요. 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죠. 단 부품의 교체는 없었다. 그럼 뭐 고장 난 대로 그냥 그대로 고장을 냈다는 얘기가 되고요. 고장 시간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되네요. 저게 이제 고장 시간이라는 얘기죠. 평균 수명의 점추정치를 구하시오. 자, 그럼 이제 세타는 아시다시피 시그마 ti 플러스 생존 개수 n-r의 t0 나누기 r이죠. 예, 고장 건수니까 이 공식은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추정치 안 붙여도 됩니다. 자, 이걸 다 더하면 14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요게 7개니까 3개가 남았죠. 50시간 동안 실험을 했고 여기는 7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답을 이렇게 바로 쓰지 마시고요. 이거를 합산을 해가지고 295 나누기 7 한 다음에 42.142 이렇게 답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걸 가지고 뒤에 보통 실내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은 2t 나누기 카이 제곱 큰 놈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2t 나누기 카이 제곱 작은 놈으로 나누면 세타의 수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실내 구간을 구하는 문제가 일반적으로 따라 나오기 때문에 실내 구간을 구할 때 이게 t잖아요. 여기다가 2를 곱하면 편하거든요.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다시 2r 세타로 구해야 되는 형태가 돼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차가 발생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데이터가 세타가 지금 소수점이잖아요. 그 소수점 이하가 잘려나가거든요. 근데 t는 보통 소수점이 안 나와요. t는 그냥 더하기만 보통 일어나고 곱하기만 일어나기 때문에 소수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t 값을 구해서 계산하면 오차가 안 나오는데 세타로 구해가지고 계산하게 되면 세타가 잘려버리기 때문에 소수점 이하가 거기다 r 세타를 곱해버리면 값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채점할 때 좀 조마조마할 게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그냥 ET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오차가 제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순간무 잡률을 구하라 했거든요. 란다는 세타분의 1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순간무 잡률은 사실 여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지수분포를 따르는 이런 말이 사실은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이 좀 없으면 사실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295분의 7이다. 역수를 쳐놓으면 이거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낫죠. 네. 그래서 값이 좀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자, 여기는 지금 단위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위가 있어요. 얘는 단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저거 할 때, 수명하고 람다는 단위를 붙이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했던 이유가 바로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명을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T-10에서의 10의 부품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RT10이란 얘기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지수분포가 돼야지 이렇게 푸는 거죠. 근데 다른 파라메타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상모수도 없고 뭐 없는데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수분포로 알고 그냥 푼 거죠. 문제가 지수분포가 같다. 만약에 이게 지수분포가 아니면 형상모수나 이런 단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단서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람다가 0.02373이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10을 넣는 거하고 이게 아니라 295분의 7 이렇게 들어가는 거하고 값이 틀리죠. 네, 약간씩 틀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구할 때 범위가
뭐 이걸 구하고 풀든 이걸 풀면 지금 벌써 단위가 틀리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틀리기 때문에 값을 이렇게 해놨죠. 0.788에서 0.789. 뭐 이 정도는 아마 대부분 다 들어오니까 그 정도로 아마 답이 주어져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정이 옳고 답이 요 사이에 있으면 정답.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품질을 계산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